빌드를 설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전령의 폭발 효과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시원시원한 이펙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중형 스킬군 주어를 기존 설계했던 전령 피해 대신 더 넓은 효과 범위를 챙겨 빙하 폭포의 범위를 늘려 샷건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전령의 효과 범위도 같이 늘어나 더 시원한 매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빙하 폭포는 기본적으로 그다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적의 위치에 정확히 시전을 해야 기대했던 샷건 현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비껴 맞거나 큰 폭으로 움직이는 적에게는 제대로 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빠르게 다가오는 적, 투사체 피해가 생존에 위협적이었고 꽤 복잡하고 섬세한 플레이를 해야 죽지 않고 매핑이 가능해 매핑 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화염의 망토를 사용하더라도 물리 피해는 여전히 취약했으며 높은 DPS로 적을 빠르게 잡는 것은 가능했으나 패턴을 봐야만 하는 보스전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플레이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패턴을 스킵할 만큼의 DPS가 나오는 보스킬 빌드와는 반대로 어느정도 패턴은 봐야 하는 애매한 DPS로는 이도저도 아니었으며 17티어 매핑과 우버버 스킬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만 보면 합격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만족은 할 수 없는 애매한 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빙하 폭포는 지뢰로 사용해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스킬 메커니즘이 지뢰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으며 많은 시청자분들도 빙하 폭포로 빌드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빙폭지를 기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런 애매한 빌드는 빠르게 유기하고 빙폭지로 다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추가로 지능과 만화 최대치 옵션을 조금 더 챙기게 되어 추가 점유 효율 없이 모든 지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투척 속도 2%를 챙기면서 나머지 점유율을 저항으로 가져오기에는 매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번개 저항은 지능 노드의 문신을 이용해 채워주었죠. 방어 기제로는 주문 억제 100%와 원소 상태 이상 회피가 기본으로 생명력은 재생과 인내의 함성으로 애슐은 흡수와 재충전으로 채우는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피 베이스의 혼해춤 키스톤 노드를 사용해 맞을 일이 많지 않은 지뢰 빌드에 적합한 방어 기제를 쌓았죠. 최대 격분 상태에서는 지뢰 투척 속도가 4.34를 넘겨 부드러운 매핑과 보스전이 가능했지만 장갑에서 격분 충전 최대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치확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장갑에 주문 치명타 확률까지 붙은 매물을 구할 수 있게 돼서 100%의 치확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장갑에서 격분 최대치만 챙겨 치확이 부족할 경우 무기를 다중 제작이 아닌 치확 칩의 전미화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작 베이스를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잡아 전체 빌드 가격은 약 370디바인으로 나름 합리적이었고, 역시나 매장지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어 옵션 대비 저렴했습니다. 예전 한창 즐겨했던 빙폭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운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명백히 상위 호환인 냉방지의 존재로 인해 아무래도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빙하 폭포가 방열보다 좋은 점은 잼 자체적으로 컨버트를 제공하는 것 뿐이었고, 기본 데미지, 추가 피해 효율, 기본 치확 등 스펙에서 전부 하위 호환이었으며, 그나마 폭발이 샷건이 된다는 점이 나름 비빌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방열은 생명력을 소모하는 스킬이라 만화 점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빙폭지는 만화를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와 소모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고, 양쪽 반지와 감시자 명상까지 활용해야 그나마 원활한 만화 조절이 가능해 플라스크 만화 소모 감소 크래프팅이 사라진 체감이 더욱 컸습니다. 만약 투구에서 덧 및 지뢰 피해 보조 대신 체온 저하 보조를 사용한다면 투척 속도를 더 원활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중형 스킬 군주어를 2개만 사용해도 돼서 추가 2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매핑 8점, 보스 6점, 변이성 7점, 빌드 코스트 370디바인입니다. 따로 타겟팅이 필요 없는 지뢰 메커니즘이 빙하 폭포의 경로를 지정해주어 거리만 조절하면서 던지기만 하면 되는 매핑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냉방지보다는 클리어링과 커버 범위가 낮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으며, 빙하 폭포의 폭발은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뢰와 먼 거리의 적을 타격할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보스에서는 낮은 DPS로 패턴을 반드시 봐야 했고, 어떻게 한두 대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수호 스킬이 있었을 때의 경우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진 않아 토탈 다 쓰겠다는 마인드로 우버보스 킬까지 할 수는 있었습니다. 편의성은 거의 대부분을 레어로 사용했지만, 매장지에서 만들어진 베이스를 기본으로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했고, 때론 완제품을 그대로 사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공포의 균형 옵션을 위해 10초에 한 번 이상은 원소 약화 저주를 사용해야 했고, 재생 불가, 회복 속도 감폭 맵모드는 생존과 매핑이 어려웠으며, 저주와 치명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17티어에서는 더 많은 맵모드를 걸러야 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370디바인으로 저항을 위해 마피가 필수였으며, 장갑의 경우 메모리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편차는 맞추는 유저마다 차이가 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기와 방패, 소형 스킬군 주어를 제외하고는 큰 커런시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지와 갑옷의 제작에 따라 추가로 더 소모될 가능성이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빙폭지는 여전히 낭만적이었고, 잼 스펙만 조금 더 상향된다면 충분히 다시 떠오를 만한 매력적인 스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스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